이 음식 건강하다고 매일 먹으면 오히려 암 위험이 2배로 뜁니다. 바로 피클과 오이지 같은 절인 채소입니다. 여러분, 오이는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 아닙니까? 95%가 수분이고 칼륨도 풍부하고 100g당 11kcal밖에 안 되는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도 들어있어서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탁월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오이는 특유의 떫고 쓴맛 때문에 못 먹겠는데 피클은 새콤달콤해서 맛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피클도 오이니까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생오이와 피클은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클이나 오이지처럼 절인 채소를 지나치게 자주 먹으면 식도에 심각한 자극이 갑니다. 그리고 이 자극이 반복되면 식도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얼마나 위험할까요? 영국 암 저널 브리티시 저널 오브 캔서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시죠. 연구팀은 음식과 식도암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34개 논문을 메타 분석했습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건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한 연구가 아니라 34개 연구를 모두 검토한 결과니까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절인 채소를 많이 먹으면 식도암 발생 위험이 무려 2배까지 커진다는 겁니다. 2배라는 숫자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보다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는 뜻입니다. 이건 조금 위험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암 연구 기금 월드 캔서 리서치 펀드이라는 국제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전 세계 암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암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도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절인 채소 같은 염장 보존 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암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말입니다. 2개의 권위 있는 기관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건 이게 우연이나 과장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피클이나 오이지는 소금에 절인 음식입니다. 염분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과도한 염분이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한두 번이면 우리 몸이 회복합니다. 하지만 매일 매 끼니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도 점막이 계속 손상되고 재생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오류가 쌓이면 세포 변이가 일어나고 결국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염분에 의해 식도가 계속 자극받으면 우리 몸은 이를 염증으로 인식합니다. 급성 염증은 치유 과정의 일부지만 만성 염증은 다릅니다. 만성 염증은 암의 씨앗입니다. 위염이 오래되면 위암으로, 대장염이 오래되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듯이 식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식도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삼킴 곤란, 속쓰림, 지속되는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몸에 좋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생채소, 찐채소는 정말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가공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원재료가 채소니까 건강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가공 과정에서 염분과 당분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채소의 건강 효과는 사라지고 해로운 음식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한국,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절인 채소 섭취량이 많고 동시에 식도암 발생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에 특성상 염장 발효 식품이 많습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오이지 모두 염장 식품입니다. 물론 김치에는 유산균, 비타민, 식이섬유 같은 좋은 성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염분 섭취 과다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먹는다는 기준이 뭘까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피클이나 절인 채소를 반찬으로 매일 먹는 수준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으면 위험합니다. 식도암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조사해보면 상당수가 절인 음식을 즐겨 먹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피클 같은 염장식품을 매일 섭취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클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아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절인 채소는 산도가 높습니다. 채소를 절일 때 식초를 넣는데 이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킵니다. 치아 에나멜은 pH 5.5 이하의 산성 환경에서 녹기 시작하는데 피클의 pH는 보통 34 정도입니다. 당연히 치아가 부식됩니다. 게다가 시중에 파는 피클 제품들은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맛을 중화하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자주 먹으면 충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피클과 오이지 같은 절인 채소는 건강한 재료로 만들었지만 절이는 순간 건강 효과는 사라지고 식도암 위험이 2배로 뛰는 위험한 음식으로 변합니다. 영국 암 저널의 34개 논문 메타 분석과 세계 암 연구 기금의 공식 경고가 이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맛있다고 매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절인 채소가 식도암을 일으키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암 저널의 메타 분석부터 살펴보죠. 이 연구는 34개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건 한두 개 연구가 아니라 수십 개의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통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34개 논문은 각각 다른 나라, 다른 인종, 다른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도 공통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절인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 위험이 2배 높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인과관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암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염분에 의한 식도 점막 손상입니다. 피클이나 오이지에는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고농도 나트륨이 식도 점막을 만나면 삼투압 작용으로 식도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세포가 탈수되면서 손상되는 겁니다. 한두 번이면 우리 몸의 회복 능력으로 치유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도 점막 세포가 끊임없이 손상되고 재생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바로 이 오류가 암세포로 발전하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만성 염증입니다. 염분에 의해 식도 점막이 계속 자극받으면 우리 몸은 이를 염증으로 인식합니다. 급성 염증은 치유 과정의 일부지만 만성 염증은 다릅니다.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주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증식을 비정상적으로 촉진합니다. 암은 결국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이니까 만성 염증이 암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위염이 오래되면 위암으로, 대장염이 오래되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식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도염을 방치하면 식도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염증과 암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N니트로소 화합물의 생성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데 중요하니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절인 채소에는 아질산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질산염 자체는 보존료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아질산염이 위산과 만났을 때입니다. 위산과 반응하면 N니트로소 화합물로 변환되는데 이 물질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N니트로소 화합물을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 물질이 식도암, 위암, 간암을 유발한다는 게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절인 채소 섭취량이 많고 동시에 식도암 발생률도 높다는 역학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이는
절인 채소와 식도암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절인 채소는 치아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클을 만들 때 식초를 넣습니다. 이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의 pH는 2에서 3 정도로 매우 강한 산성입니다. 치아 에나멜은 pH 5.5 이하의 산성 환경에서 녹기 시작하는데 피클의 pH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치아 에나멜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뼈보다도 단단합니다. 하지만 산에는 취약합니다. 에나멜이 산성 물질과 접촉하면 탈염이라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에나멜에서 칼슘과 인산염 이온이 용해되어 침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치과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로 절인 음식을 자주 먹을 경우 치아 에나멜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세트산 농도가 높을수록 에나멜 침식도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한번 손실된 에나멜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다른 조직은 손상돼도 재생되지만 치아 에나멜은 다릅니다. 한번 녹으면 끝입니다. 그 자리가 영구적으로 손상된 채로 남습니다. 에나멜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시리고 충치에 취약해지며 심하면 치아 전체가 약해집니다. 피클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치과에서 치아부식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중에 파는 피클 제품들은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맛을 중화하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죠. 산성 물질로 에나멜이 약해진 상태에서 설탕까지 들어오면 충치균이 활동하기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 충치 위험이 배로 높아지는 겁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당분과 산성 물질이 입속에 머물면서 치아를 손상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클은 산성이면서 동시에 당분도 있으니 치아에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절인 채소는 3가지 경로로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첫째, 고농도 염분이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손상시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합니다. 영국 암 저널의 34개 논문 메타 분석이 이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둘째, 아질산염이 N-니트로소 화합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환됩니다. 국제암연구소가 경고한 물질입니다. 셋째, 식초의 아세트산이 치아 에나멜을 침식하고 설탕이 충치 위험을 높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맛있다고 매일 먹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피클이 나쁘다고 해서 오이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생오이는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피클과 생오이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는데 피클은 맛있어서 먹어요. 그래도 오이니까 건강에 좋겠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피클로는 생오이의 건강 효과를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생오이가 얼마나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오이는 95%가 수분입니다. 거의 물덩어리라고 봐도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생오이를 먹으면 갈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냉방으로 건조해진 실내에서 간식처럼 먹으면 자연스러운 수분 공급이 됩니다. 물 마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둘째, 칼로리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생오이 100g당 11kcal밖에 안 됩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나나는 100g당 77kcal, 토마토도 19kcal입니다. 오이가 얼마나 낮은지 실감이 되시죠?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생오이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배는 부르면서 칼로리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식이섬유도 있어서 포만감을 주고 씹는 시간이 길어서 뇌에 포만감 신호를 빨리 전달합니다. 셋째,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며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오이에는 수십 가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 루테올린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국제보건과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오이의 쿠쿠르비타신 성분은 암세포의 번식을 막는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넷째,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나트륨 때문입니다. 이때 칼륨이 들어오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침마다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생오이가 특히 좋습니다. 부종을 완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됩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오이 한 개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14%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60도 이상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오이는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익히거나 절이면 비타민C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피클은 가공 과정에서 비타민C가 거의 파괴됩니다. 게다가 염분과 당분이 과다하게 들어가니 오이의 건강 효과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해로운 음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섯째,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껍질째 먹는 오이 한 개는 비타민 K1일 권장량의 41% 이상을 공급합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오이 특유의 떫고 쓴맛이 싫은데 어떻게 하죠? 라고 물으실 겁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굵은 소금으로 오이 겉면을 문질러 씻으세요. 그리고 찬물에 헹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쓴맛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오이 표면에 있는 쓴맛 성분이 소금과 함께 씻겨 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이 꼭지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세요. 꼭지 부분에 쓴맛이 특히 강하게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농약도 꼭지 부분에 축적될 수 있으니 12cm 정도 잘라내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생오이를 먹으면 피클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맛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심심할 수 있지만 먹다 보면 오이 특유의 청량감과 아삭한 식감에 익숙해집니다. 미국 건강 전문 매체 헬스닷컴에 따르면 생오이는 피부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수분, 비타민C, 비타민 O가 피부 자극과 부기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오이팩이 피부 관리에 좋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또한 생오이는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물 실험에서 오이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이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서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뇨병 전증이나 당뇨병 환자에게도 안전한 식품입니다. 생오이에는 리그난이라는 천연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리그난은 대장암과 폐경 후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깨, 브로콜리, 양배추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오이에도 풍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오이는 95% 수분에 11kcal의 초저칼로리 식품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쿠쿠르비타신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칼륨이 많아서 부종 완화와 혈압 조절에 좋습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K도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뼈 건강에 도움됩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오이 쓴맛이 싫으면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고 꼭지 부분은 제거하세요. 피클로는 이런 건강 효과를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식도암 위험만 2배로 뛰고 치아는 손상되고 충치는 생깁니다. 같은 오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생오이를 드세요. 피클이나 오이지 대신 생오이로 바꾸는 겁니다.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이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40g에서 200g인데 중간 크기 오이 1개가 딱 이 정도입니다.
생오이 한 개면 비타민 K 하루 권장량을 충족합니다.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지켜주며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비타민 C는 하루 권장량의 14%, 칼륨은 13%, 마그네슘은 1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생오이를 먹어보세요. 자는 동안 7에서 8시간 수분 공급이 끊겼던 몸에 수분과 영양소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도 빠르게 올라가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집니다. 점심 식사 후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쯤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생오이를 먹으면 칼로리 걱정 없이 포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이 100g은 11kcal밖에 안 되니까요. 저녁 늦게 야식이 먹고 싶을 때도 생오이가 답입니다. 라면이나 치킨 대신 오이를 먹으면 살도 안 찌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절인 채소는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제한하세요. 매일 먹으면 위험하지만 가끔 먹는 건 괜찮습니다. 영국 암저널의 연구도 많이 먹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피클이나 오이지를 반찬으로 먹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 끼니 먹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햄버거나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피클은 양이 많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집에서 절인 채소를 반찬으로 매일 먹는 경우입니다. 셋째, 식도암 가족력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이미 식도가 약한 상태에서 절인 채소까지 자주 먹으면 식도암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식도암은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식도암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2에서 3배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인 채소를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미 식도 점막이 손상된 상태에서 고농도 염분까지 가해지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만성화됩니다. 만성 염증은 암의 씨앗이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 즉 속쓰림, 가슴 통증,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분들은 절인 채소를 멀리하시고 생오이를 드세요. 넷째, 김치, 장아찌 등 염장식품 전반에 대해서도 적정량을 지키세요. 피클만 문제가 아닙니다. 염분이 과도한 모든 절임 식품이 똑같습니다. 김치도 발효식품이라 유산균, 비타민, 식이섬유 같은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염분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김치 100g당 나트륨 함량이 600에서 800mg 정도인데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김치만 많이 먹어도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됩니다. 김치를 먹더라도 하루 2에서 3접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 염분이 더 많이 녹아 있거든요. 장아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 장아찌, 무 장아찌, 고추 장아찌 모두 염분이 매우 높습니다. 반찬으로 조금씩 먹는 건 괜찮지만 주식처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젓갈도 염분 덩어리입니다. 새우젓, 멸치젓, 명란젓 모두 염분 함량이 15%에서 20%입니다. 정말 짭니다. 이런 음식들은 정말 소량만 드세요. 다섯째, 외식할 때도 조심하세요. 한식당에 가면 기본 반찬으로 김치, 장아찌, 절인 무가 나옵니다. 이걸 다 먹으면 염분 폭탄입니다. 생채나 나물 위주로 드시고 절인 반찬은 하나만 드세요.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나 샌드위치에도 피클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양이 적으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피클만 따로 사서 많이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위험합니다. 여섯째, 식후에 물을 많이 마시세요. 절인 채소를 먹었다면 식후에 물을 충분히 마셔서 염분을 희석시키고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물 한두 잔이 아니라 500ml 이상 마시세요.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바나나, 키위, 토마토, 그리고 생오이가 칼륨이 풍부합니다.
절인 음식을 먹었다면 후식으로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드세요. 일곱째, 치아 건강도 챙기세요. 피클을 먹었다면 30분 후에 양치질하세요.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산성 물질로 에나멜이 약해진 상태에서 칫솔질하면 에나멜이 더 닳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침이 산을 중화시키니까 그때 양치질하는 게 안전합니다. 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좋습니다. 피클을 먹은 직후 물로 입안을 여러 번 헹궈주세요. 산성 물질과 당분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피클 대신 생오이로 바꾸세요.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절인 채소는 일주일에 1에서 2회로 제한하고 식도암 가족력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아예 피하세요. 김치,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도 적당량만 드시고 식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같은 오이라도 생으로 먹으면 약이 되고 절이면 독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적 사실을 아셨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피클 자주 드시나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오이 대 피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피클 끊습니다. 같은 다짐도 좋고 생오이로 바꿔볼게요 같은 계획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결심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통TV는 근거 기반의 정확한 정보만 전달합니다. 주변에 피클을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건강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철저히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피클 대신 생오이 시작하세요.